이번 영상에선 간단한 지출 승수 공식에 관해 논하겠습니다. 승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거시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석하는 데 승수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선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이라고 알려진 개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용어가 매우 까다로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정의부터 시작한 뒤에 어떻게 케인스 지출 승수를 활용하면 한 나라의 지출 변동이 경제 전체의 국내 총생산에 미칠 충격을 평가할 수 있을지도 논의할 겁니다. 자, 한계 소비 성향의 정의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다고 판단되는 미시경제학을 환기해보면 한계란 말은 추가분이란 단어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성향의 정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향은 공산과 비견되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할 공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자주 자전거를 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고 자전거를 탈 공산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은 개인이 추가분의 소득이 있을 때 소비할 공산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시경제학을 환기해보면 소비는 가계 지출입니다. 이는 그냥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계 지출입니다. 그렇다면 가계가 추가분의 소득이 생겼을 때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공산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무엇인지 지금 정의해봅시다. 한계 소비 성향은 소비자의 소득 변동에 따른 추가분의 소비량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계 소득의 특정액만큼 변동이 있다면 가계의 소비가 얼마나 변동이 있을까? 입니다. 그 정도면 한계 소비 성향이 무슨 말인지 알만할 겁니다. 이 간단한 한계 소비 성향 공식은 소비의 변화를, 즉 델타 C를 현재 가계 소득의 비율로 측정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 몇 분 안에 여기서 수치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계가 가처분 소득이 생겼을 때 그들이 얻은 추가분의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소비하거나 다시 말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한계 저축 성향은 이번 강의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용어입니다. 한계 저축 성향 MPS는 소득의 변동에 따른 추가분의 저축량을 측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계 소득이 특정액만큼 증가했다면 얼마만큼 저축이 증가할까요? 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특정액만큼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면 그들의 저축은 얼마만큼 감소할까요? 입니다. 소득의 증감률 델타 Y에 대한 저축의 증감률 델타 S가 한계 저축 성향을 말해줍니다. 즉 가계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분을 저축할 공산을 말해줍니다. 소비자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한 이 간단한 이해에서 한 가지 지적할 대목은 소득 변화 이후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제 단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 돈으로 소비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추론은 한계 소비 성향 더하기 한계 저축 성향은 1과 같다는 겁니다. 더 복잡한 모형에서는 저축 말고 가계가 할 수 있는 그 밖의 누출을 고려할 겁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 지출은 저축처럼 한 나라의 경제 순환에서 소득과 세수로부터의 누출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소득은 세후 소득입니다. 세후 소득의 증가 또는 감소 이후에 소비자가 향수하는 소득을 어떻게 지출 또는 저축할까요?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에 관한 정보가 생겼으니 소위 케인스 지출 승수라는 것을 추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케인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케인스주의 총공급 곡선을 이전 단원에서 공부했으니까요. 이것은 물론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곧 보게 될 공식을 도출한 사람입니다. 케인스 지출 승수는 한 국가의 지출 증가가 총 수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이 이상한 소리로 들린다고 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만일 지출이 예를 들어 100만 달러만큼 증가했다면 총 수요가 100만 달러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짧은 예제를 하나 살펴봅시다. 한 나라에서 정부가 지출을 100만 달러 증가시켰다고 칩시다. 그 100만 달러가 총 수요에 대략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경제는 순환하며 고리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100만 달러가 가계 소득의 100만 달러 증가를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승수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가계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와 저축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소비 증가는 가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소득의 경제 순환으로 인해 소비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저축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달러 소비는 1달러 수입이 됩니다. 그중 일부는 다른 누군가의 소비가 되고 다른 누군가의 수입이 됩니다. 경제 순환에 따르면 한 경제권에서 지출되는 모든 달러는 다른 사람의 수입이 될 것이고 그 수입 중 일부는 지출이 됩니다. 해당 지출 비율은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한계 소비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승수 공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케인스 지출 승수에 사용할 약어는 소문자 K로 케인스를 뜻합니다. 이 공식은 1을 1- 한계 소비 성향으로 나눈 겁니다. 또는 간소화한 표현으로 쓰자면 1- 한계 소비 성향은 한계 저축 성향과 같아지므로 1 나누기 한계 저축 성향과 항등식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이 1000달러로 시작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소득 수준에 상응하여 가계는 700달러를 지출하고 저축은 800달러입니다. 매우 간단한 모형입니다. 소득이 1100달러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여기서 소개했던 공식을 사용하여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계 소비 성향을 계산해 봅시다. 우리는 소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은 100달러 증가했습니다. 소비는 700달러에서 78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한계 소비 성향은 780-700 나누기 1100-1000이니까 결국 80 나누기 100이 되므로 0.8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계 저축 성향을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0달러 소득 증가의 결과 저축은 20달러 증가했으므로 한계 저축 성향은 20 나누기 200이므로 0.2입니다. 유의하세요. 한계 소비 성향 더하기 한계 저축 성향은 0.8 더하기 0.2니까 1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가계는 그들이 향수하는 소득 증가분을 100% 저축하거나 지출합니다.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 0.8이 생겼으니 이 나라의 지출 승수 내지 소비 승수 규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케인스 지출 승수입니다. 자, 그럼 한계 소비 성향 0.8을 사용해 그걸 이 공식에 대입합시다. 이 나라의 K는 1 나누기 1-0.8이거나 1 나누기 한계 저축 성향 0.2이니까 1 나누기 0.2입니다. 따라서 1 나누기 0.2는 5입니다. 0.2가 1이 되려면 5차례 곱해줘야 하니까요. 이로써 케인스 지출 승수는 5가 됩니다. 여기 아래에 적겠습니다. 우리는 여하한 지출의 변화가 있을 때 총 지출에는 4가지 유형이 있죠. 바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 4가지 총 지출이 경제 전반에 걸쳐 5배로 승산됩니다. 이것은 애초 지출 변화가 X달러였다면 한 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의 최종 변화는 X의 5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20억 달러 증가시켰다고 칩시다. 즉, 20억 달러 곱하기 5배, 즉 100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승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총수요 총공급 도표를 활용하여 어떻게 도식화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 우리는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두 개념은 가계의 추가 소득분을 소비하거나 절약할 공산을 말해줍니다. 물론 세후 추가 소득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소비 및 저축에 대한 한계 성향 공식을 활용하여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함수인 케인스 지출 승수를 도출하였습니다. 한 국가의 한계 소비 성향이 증가할수록 케인스 지출 승수값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가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하한 지출 변화가 더 큰 소비 지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한다면,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한계 소비 성향이 단 0.5라면 케인스 승수는 1 나누기 0.5, 즉 2배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가계 지출이 신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승수 효과가 축소되고 지출 변동에 따른 국내 총생산 변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도 축소됩니다.